주말이 지나가고 새로운 요일이 시작됐다. 방글라와의 일이 있었던지 어느덧 5일이 넘게 지나갔다. 하지만 방글라는 끈질기고 집요했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정숙의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흔들리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방글라의 힘이 눈앞에 아른거리는가 하면 또 한편으론 정숙에게 끔찍한 남편과 토끼 같은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정숙의 결심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정숙은 혜정에게 연락해 방글라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혜정도 연락을 받질 않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방글라와의 일 이후 혜정과는 아예 연락조차 안 되고 있었다. 정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었다. 결국 정숙은 끈질기고 집요한 방글라와 결판을 내기로 했다. 그날 방글라와 만나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 것을 단판지으려 했던 것이다. 정숙은 일찍 귀가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또 한 번의 외출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너무 늦지 말라며 걱정스런 얼굴로 그녀를 보내주었고 그녀는 그런 다정한 남편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정숙이 도착한 곳은 지난번 방글라와 처음 만났던 지역의 한 술집이었다. 정숙이 술집 안으로 들어서며 보니 이미 방글라는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정숙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방글라가 앉아있는 곳으로 향했다. 정숙이 다가가자 이내 방글라가 그녀를 발견하고 빙글에 웃음을 지어 보인다. 누나, 기다렸어요. 방글라가 친근한 미소와 어눌한 말투로 정숙에게 누나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었고 정숙은 그런 그를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정숙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글라의 맞은편에 앉았다. 방글라의 맞은편에 앉은 정숙은 방글라에게 여기 온 용건을 짧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방글라는 그녀의 의외의 단호한 결심에 약간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서 정숙에게 한 가지만을 부탁한다. 누나, 알았어요. 대신 오늘 저랑 술 한 잔만 해줘요. 한국에 와서 너무 외로웠고 아는 사람도 없다가 아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방글라의 풀죽은 모습에 그녀는 괜히 미안함을 느꼈고 그런 마지막 부탁 정도야 못 들어주겠냐는 심정으로 방글라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래 술이 약하던 정숙은 얼마 못 가 술에 취했고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글라가 발에다 주겠다며 따라 일어섰고 둘은 그렇게 술집을 나섰다. 술집에서 나선 방글라는 정숙에게 정류장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했고 정숙은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방글라는 자꾸 미적거리며 돌았던 곳을 계속 도는 듯 했다. 하지만 정숙은 약간 취해 있는 데다 이곳의 지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방글라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었다. 그러던 방글라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곳은 어느 허름한 여관 앞이었다. 누나, 정말 저 누나 사랑해요. 이대로는 도저히 보내줄 수 없어요. 저 한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인종차별해요. 방글라의 말에 정숙은 안쓰러움과 미안함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정숙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방글라가 정숙의 손목을 확 잡아 끌더니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버린다. 약간 술에 취한 데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정숙은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그만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안으로 들어간 방글라는 이곳에 익숙한 듯 금방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방을 배정받고는 정숙을 계속 끌고 간다. 그렇게 끌려가던 정숙이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항을 하려 하자 방글라는 정숙을 그대로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는 방으로 간다. 이러면 안 돼. 정숙이 발버둥 쳐봤지만 아무 소용없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했다. 방글라는 순식간에 방에 도착했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숙을 내려놓고는 안에서 문을 잠궈 버린다. 정숙은 그런 방글라를 보며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고 조용히 방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자꾸 가슴이 설레고 있었다.
정숙은 그런 방글라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감을 느꼈고 순간 이제 더 이상 방글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방글라가 정숙에게 서서히 다가가더니 정숙의 눈앞에서 딱 멈춘다. 말은 안 했지만 무언의 명령이었다. 정숙은 방글라의 무언의 명령에 아무런 거부의 의사도 표시하지 못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주인은 남편도 그녀 자신도 아닌 방글라였기 때문이다. 집을 나설 당시의 가정을 지키려는 확고한 결심도 너무나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의 얼굴도 그녀만을 바라보는 토끼 같은 아이들의 얼굴도 이미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는 늠름한 방글라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비교도 안 되는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방글라의 여운을 직감했다. 이제 자신은 방글라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방글라는 정숙하고 단아했던 정숙을 철저히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 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방글라는 일까지 그만두었고 그런 방글라를 위해 정숙은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고 있었다. 방글라를 위해 방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방글라의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정숙을 방글라는 아주 당연하듯이 마치 자기 것을 받는다는 듯이 당연스럽게 받아먹었고 방글라에 있는 가족에게 돈까지 송금해 주었다. 정숙의 한국인 남편이 가족을 위해 죽어라고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방글라의 소나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방글라는 그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점차 정숙을 더욱 집요하게 유혹하기 시작했다. 바로 집을 나오라는 것이었다. 결혼을 해줄 테니 집을 나오라는 것이다. 자신처럼 당당한 방글라가 결혼까지 해주겠으니 어서 집을 나오라는 것이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애들도 버리고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파렴치한 요구 조건들이었지만 방글라는 그마저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정숙에게 요구했다. 정숙 역시 그것이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요구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다. 그만큼 정숙은 방글라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출근과 등교로 없는 사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옷가지와 물건들을 비롯해 이것저것 짐을 챙겼고 그러다 결국 통장과 집문서 등등까지 모두 싸그리 챙겨들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챙겼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챙기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특히 아이들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집을 나서는 그녀의 뱃속에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듯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으며 힘겹게 집을 나섰다. 어느새 그녀 앞에 택시가 오더니 멈춰선다. 그녀의 모습이 택시 안으로 스르르 사라지며 모습을 감춘다.